이거는 또 전혀 제가 또 모르는 네. 하지만 한번 두 번째 사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26개월이 되었는데 엄마 소리밖에 못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은 것 같은데 서학과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먹는 건 잘 먹고 머리에 충격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엄마 입장으로서는 정말 갑갑하고 신경 쓰이고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닐까? 큰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이제 회사 이사님 있는데 이사님 네. 아이가 5살인가 됐는데 말을 뭔가 그러니까 화날 때 막 아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말 안 해요.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사님한테 이사님 애기 말해요. 이거를 못 꺼내겠는 거예요. 혹시 신뢰가 될까 봐. 근데 이사님이 둘째를 낳는데 저랑 같이 이제 술 한잔 먹다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5살인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 가서 다 진단받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것도 못 물어보겠네. 부모님 이분 걱정을 진짜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못 물어보겠더라고. 5살이면은 뭔가 좋지는 했었을 거예요. 지금 얘도 지금 26개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16개월, 18개월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엄마, 아빠 이런 정도의 한다는 정도의 이렇게 명사들은 그래도 하거든요. 거의 한 그때 구사하는 그 단어들이 거의 한 50개 정도? 뭐 그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6개월이 됐는데도 엄마 소리밖에 못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비슷한 소리를 또 좀 다른 걸 몇 가지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26개월 정도 됐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뭐 한 두세 단어 정도는 모여가지고 문장 정도는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간혹 보면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또 말만 좀 늦은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기는 정확하게는 한 36개월. 그러니까 만 3돌이 될 때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6개월이면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만 2돌이 갓 지난 상태인데 약간 지금 애매한 그 경계선상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병원을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 그래도 병원 자체를 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럴까 봐. 혹시나 그럴까 봐서. 그러더라도 무조건 36개월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 3돌이 될 때까지는 일단 그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들어가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그 발달이 뭐 한 해, 두 해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급격하게 만들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만 1살까지, 그러니까 돌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언어들의, 많은 소리들의, 많은 상황들에 아이가 이제 노출이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이들 언어 발달에 되게 중요한데 지금 26개월이면 만 2돌이니까 저는 일단은 바로 병원을 가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영유아 검진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영유아 검진을 했었을 지금 개월수인데요. 소아과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아이가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했었기 때문에 아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한다는 거하고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게 또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아과에서 별달리 말을 안 했다라는 거는 제스처나 뭐 어떤 눈 맞춤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서로서로의 뭔가는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니면은 뭐라고 딱 조금만 이렇게 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해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야. 저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애가 뭘 하고 싶은지 엄마가 바로 다 캐치를 해가지고 너무 빨리 반응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반응을 해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반응을 해줘도 애가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도 나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어. 그렇다면 그냥 뭐 손짓 발짓만 몇 가지 하고 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요즘엔 엄마들 그런 걸 알아가지고 애들 알아듣지 못할 때도 뭐 기저귀 걸면서도 대화하고 뭐하고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다른 뭐 엄마 아빠끼리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또 아이답게 이렇게 아이의 언어로 안 가르쳐주고 대화를 안 하고 어른스러운 말들만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했을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네. 지금 옆에서 소리는 많이 들리고 나한테 뭐라고는 하는데 외국인이 앞에서 계속해서 외국어로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죠. 우리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기 시작한다고요. 안 들리니까.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네. 저한테 수업 가르치는 느낌. 그쵸. 수학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이 수학을 문제를 풀이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를 때는 관심을 다 꺼버리잖아요. 바로 이제 안 들리면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아이한테 그때 맞는 이제 적절한 언어들을 많이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애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다 알아들을 거야라고 하면서 단어 자체가 아이들의 언어가 아닌 것들로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애가 더 이상 여기에는 관심이 갖기 싫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흥미를 네, 잃는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엄마라고 네. 하는 거면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때만 찾는 거죠. 네. 엄마라고만 딱 부르면은 그 다음부터 다 해결을 해줬어. 뭐 그러면은 엄마라고만 부르면은 엄마가 그 다음에 손짓 발짓 해주면은 다 알아서 해줬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소아과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애가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앞으로는 발달될 기회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소리 자극을 줘야 되는지 언어 자극을 줘야 되는지는 엄마도 지금 배워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아과이기는 하지만 그 언어 발달 쪽으로 가려면은 그 소아 신경과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언어센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잘 발달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소아신경 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외 쪽으로 혹시 머리에 두뇌에 뭐 문제는 없는지 다른 뭐 청력의 문제는 혹시나 없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26개월이면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혹시 또 이렇게 요즘에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린 개월수에 어린이집 가면은 지금 코로나가 있은 지 한 2년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이고 애들이고 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하는데 애들이 요즘 언어 발달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지금 투명 마스크를 쓰는 쪽으로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제가 그 기사들도 봤는데 되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 아이들이 아마 그런 것들도 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언어 발달이라는 게 정말 5살 때까지 뭐 4살 5살까지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다가도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탁 트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단 만 세도를 넘기면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 적어도 한 40% 정도에서는 와. 꽤 큰 거잖아요. 걱정이 엄청 되겠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지금 자극을 덜 준 건지 아니면 자극을 잘못 준 건지 아니면 아이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는 현재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근데 정말 또 아무 문제는 없는데도 말만 늦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자거나 소심한 아이들일 경우에 또 그런 게 또 많더라고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가 애가 뭔가를 딱 할 때 모든 게 안전하다
내지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딱 스타트하는 그런 경향이 아기 때 보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완벽주의도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또 친정 아버지가 또 애를 워낙 예뻐하라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이렇게 애를 봐줬었는데 저희 또 친정 아버지가 좀 약간 완벽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조심을 시키는 게 또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양육 과정들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한데 아이가 뭔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딱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게 14개월 때. 그 전까지는 혼자서 자기가 첫 발을 내딛는 걸 하나도 안 했었어요. 물론 그 정도에도 많이 늦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의 다른 발달들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건 좀 더 했었을 것 같은데 겁이 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위험해, 조심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이러니까는 애가 손을 잡고 있거나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걸어도 딱 이렇게 뭔가를 붙잡고 계속 개걸음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정도만 했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애를 여름에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가면 애가 넘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근데 지는 그 모래사장에 넘어져도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풀썩풀썩 주저앉아도 여기가 지금 푹신하고 그다음에 다치지 않는다는 걸 몇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잡고 움직이고 손 살짝 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걷기 시작해가지고 14개월에 이제 딱 첫발 떼게 만들었었는데 다른 나머지도 언어 같은 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이래도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준비가 다 안 되면은 살짝 혼자 가가지고 구석에서 연습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안 꺼내는 애들도 있어요. 다 입력은 다 시키고 있어. 그리고 정리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이렇게 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엄마 소리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마 내가 지금 말할 수 하지 않고 있어. 왜? 엄마를 돌리키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인 상황이긴 그래야죠. 한데 그 한 24개월 이전에 이런 정도의 그 엄마가 보기에도 불안함을 느낄 정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한 60% 정도이기 때문에 정상일 가능성도 60%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40%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검사를 일찍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또 이제 뭐 선후배나 지인분들이 결혼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기 낳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구들이 비슷하게 결혼하고 비슷하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뭐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우리 애 말 안 했고, 야 빨리 가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주변에서 약간 좀 약간 부추기니까 더 걱정되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근데 이제 발달은 워낙 애들이 진짜 만 두 돌 전에는 아까 제가 24개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만 두 돌 전에는 언어 발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대근육이든 소근육이든 뭐 이런 근육 발달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개인차가 너무 심해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 그런 애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이게 감별하기가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일정 정도 기본 디폴트는 있다라는 거죠. 맞춰지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6개월이면은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정상이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고 아유.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기에 빨리 이제 개입을 해주면은 앞으로 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장애를 남길 수 있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뭐 6개월에 뭐 이렇게 뭐 한 돌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아과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눈 맞춤도 아예 안 되고 전혀 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거나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었을 때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일찍이라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눈빛이든 아니면 제스처든 언어든 뭐든 서로 주고받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게 있다라면은 조금 걱정이 덜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조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자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감별해가지고 미리라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